건데요.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당시 한 단계 올린 적은 있었지만요.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또 이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 단계를 올린 건 대테러 센터가 출범한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심각하다? 네.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네, 이번에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 제외 공간 5곳은요. 캄보디아, 선양, 라오스, 베트남, 블라디보스톡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알려진 곳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공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어서 서로 접촉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건 우리 공관원뿐만 아니라요. 교민들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위험이 우려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정보당국은요, 이 북한 요원들이 우리나라 제외 공간을 감시하고 또 우리 국민을 테러 목표로 물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정황들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북한 요원들이 우리 공관원이나 교민을 납치하거나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5곳 중에 특히 캄보디아와 선양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경보를 격상한 공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 테러 위협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네. 북한은요, 코로나 국면이 지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있던 북한 인력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체제에 염증을 느낀 엘리트들이 이탈을 감행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난감해진 건 이들을 관리해왔던 북한 기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 탈북이 아니라 외부 소행이라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외부 소행, 그러니까 남측의 공관원들이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탈북을 유도했다,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즉 탈북 행렬을 남측 탓으로 돌려서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이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을 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트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의 탈북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한 정부 관계자는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자녀들이 탈북을 하는 등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은요,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는 북한 정보기관이거든요. 여기서까지 탈북이 일어난다면 내부 기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여기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과거 고 최덕근 영사를 피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물이 최근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이 탈북의 책임을 남측의 공작으로 돌려서 북한 당국의 복수심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 위험한 인물까지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관원 또 교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년 전 고 최덕근 영사 암살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최근 해외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 파견돼 마약 밀매 실태를 추적해오던 고 최덕근 영사가 피살됐습니다. 고인의 시신에서 북한 공작원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당시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동남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제외 공간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2단계 높인 겁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제외 공간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가 한 번에 2단계나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러 경보를 격상한 제외 공간은 블라디보스톡과 선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총 5곳. 북한과 교류가 잦은 국가들인데 탈북 루트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선양과 캄보디아 공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했던 북한 기관원들이 탈북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남측의 공관원이 물밑에서 탈북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테러 경보를 격상시켜야 할 공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여지껏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저희를 쫓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공개를 열었는데, 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때요? 방금 뉴스 봤는데 우리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우리 얘기인지 몰랐지. 나 처음 저 뉴스 봤을 때 있잖아. 오, 무슨 생각했냐면 대체 해외 나와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무슨 짓을 해야지 북한이 저렇게 암살하려고 그러고 테러하려고 그럴까, 납치하려고 그럴까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우리 얘기일 줄 몰랐지.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외국에 지금 몇 년째 거주 중인데 사건의 발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저 뉴스를 먼저 봤어요. 이런 뉴스들 뭐 지금 이런 내국민 테러를 하려 그런다 북한이 납치하고 나 진짜 내 얘기인지 몰랐거든. 어떤 대체 북한한테 무슨 짓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저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나 이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근데 우리 얘기더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사실 뭐 어떤 뭐 법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증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근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개를 좀 여지껏 우리가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이제 근황을 좀 얘기했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는 아예 모르는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와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 측에서 이제 리스트를 한 400명, 500명 되는 리스트를 입수를 했는데 그 리스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리스트에 이제 세준이 저가 있다 리스트에. 근데 그 리스트에 보니까는 연락 온 사람이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냐를 물어보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해갖고 뭐 죽이면 죽지만 죽인 게 아니라 스켜서 차 태워갖고 대사관 들어가 버렸어. 대사관은 그 나라 영토. 대사가 들어가면 우리 북한 들어간 거야. 그럼 그 나라 영토거든요. 아, 탈북도 탈북할 때 대사관 그거 그럼 아시죠? 그 사진 아시죠? 대사관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차 타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북한 대사관 들어갔다? 우리 북한 들어간 거예요. 그치. 싱가포르 심각하게 생각해. 싱가포르 당국 관련자들 주변에 있다면 이거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뭘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되냐? 이놈들이 봐봐요. 우리가 지금 오자 그날 싱가포르 도착한 날 밤에 도착했는데 다음날 아침 바로 붙었어.